히든 종목 내일 바로 치고 나가려면은 오늘 거래량이 전일 음봉 거래량을 뒤집어야 될 겁니다. 자, 반갑습니다. 알파프로 가족 여러분, 정태근 전문가입니다. 자, 두 번째 방송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송에서 언급드릴 종목은 쌍방울입니다. 쌍방울. 그리고 방송 말미에 히든 종목도 공개를 할 예정이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방송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거나 공부가 되셨다라면은 좋아요, 구독 과감하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화면을 바로 보면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쌍방울 어저께 상한가 이후에 오늘 16%가량 현재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이스타항공 인수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자, 먼저 이거부터 말씀드릴게요. 종목을 보실 때요, 이슈가 나오고 상승하는 종목들은 추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추세적 상승 대응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상승하고 난 다음에 1.9 상승하고 난 다음에 이 오른 이유 상승의 근거가 이렇게 나타난다? 그러면은 요거는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라는 관점에서 매도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쌍방울은 1번일까요? 2번일까요? 너무나 당연히 1번 같습니다. 1번입니다. 자, 어저께 그 이스타항공 인수에 대한 얘기가 나왔잖아요. 인수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할인과 지금 쌍방울과 할인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인수에 참여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이 두 기업이 만약 경쟁을 하게 된다라면은 일단은 할인 쪽에서 뭐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결국에는 이거 문제죠. 돈 문제인데 아무튼 자금 여력이 되는 사람, 인수하고 난 다음에 승자의 저주, 이거는 논의를 하자고요. 그거는 인수하고 난 다음에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이스타항공을 인수를 하겠다. 누가 인수할 것인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돈은 빌려면 되는 거고 뭐 어디서 꾸면 되는 겁니다. 어쨌든 마련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인수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쌍방울 같은 경우는 2013년부터 4년간 이스타항공 대표를 지냈던 김정식 전 대표가 인수추진위원장으로 선임된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인수 의지가 강하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이스타항공이 중국으로 가는 노선이 1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중국 쪽으로 사업을 하게 된다라면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판단 때문에 아마 쌍방울이 참여를 한 것 같아요. 자회사인 IOK 엔터사가 있거든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엔터사가 있는데 이 엔터사와 합작을 해서 뭐 중국 쪽에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뭐 그런 명목적인 이유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쌍방울이 돈 되는 사업이 거의 없어요. 돈 되는 사업이.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그 새로운 어떤 캐시카우 역할을 할 만한 게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항공으로 좀 잡은 것 같은데, 이 코로나라든지 그리고 해외 단거리 노선 쪽의 어떤 관광객 증가 이런 부분 좀 그런 숙제가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인수하고 난 다음에 좀 걱정해야 될 것 같고, 어쨌든 뭐 나섰습니다. 그래서 총 뭐 단기적으로 빨리 집행돼야 될 금액이 900억이고 그리고 최대 2천억 가량 시장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얘기 나오고 있는데, 지금 어쨌든 뭐 예비 입찰을 진행하고 우선 협상자 선정을 할 겁니다. 그리고 우선 협상자 선정을 할 건데, 여기서 웃긴 건 우선 협상자가 선정이 돼도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이 돼도 우선 협상 대상자보다 돈을 더 많이 내면은 인수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타항공 M&A 이슈 같은 경우는 조금 길게 갈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자, 해당 방식은 본 입찰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가 제시하는 가격 이상으로 써내면 인수할 수 있고, 본 입찰이 무산돼도 조건부 인수 예정자가 있어 매각이 이뤄진다. 그러니까 결론은 더 많은 입찰 금액 경매 붙여가지고 돈 많이 내면은 갖고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협상자가 선정이 돼도 우선 협상자가 제시한 가격이 뭐 2천억이다. 근데 내가 2,500 줄게. 그러면 그 사람이 인수를 하는 거예요. 하는 게 희한하죠. 그렇기 때문에 인수가 될 때까지 아무도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타항공 M&A 이슈 같은 경우는 좀 더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봐지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M&A 이슈는 항상 피수 주체가 호재가 되기 마련인데 이스타항공은 상장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수하는 주체들의 어떤 시너지 효과, 할인 같은 경우는 펜오션을 인수해서 좀 재미 좀 봤죠. 그렇기 때문에 해상운송뿐만 아니라 항공운송까지 좀 노리는 것 같고요. 그리고 쌍방울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 쪽 사업을 좀 하고 싶은 생각인 것 같은데,
인수를 해가지고 어쨌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차트적인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자 상한가가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갭을 띄웠죠. 갭을 띄우고 상한가 진입. 자 이거는 그거 볼게요. 고가놀이. 상한가 발생되고 난 이후에 여기서 꺾이는 게 아니라 자 상한가가 자 보세요. 상한가가 발생이 됐잖아요. 상한가가 발생되고 난 이후에 다음날 상한가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이 상한가보다 높게 가격이 형성이 돼야 이후에 이렇게 치고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기간이 언제가 됐든지 간에 치고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예요. 높다라는 거. 그래서 고가놀이라는 표현을 제가 쓰게 되면서 계속해서 이 추세를 유지해야 되는 전제 조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갭이 발생이 됐다라는 건 또 갭도 유지시켜야 되는 어떤 숙명적인 임무도 있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쌍방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세요. 선일 상한가 발생이 되고 어쨌든 갭으로 발생이 됐죠. 그래서 오늘 만약에 상한가에 들어가게 된다라면은 오늘 몇 퍼센트 상승 출발인지 볼게요. 오늘이 13% 상승 출발이거든요. 그러면은 오늘 만약에 상한가에 진입을 하게 되면은 13% 급등해서 상한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면은 내일 쪽은 최소 20% 이상 상승 출발하게 되면서 소위 말하는 점상한가와 유사한 형태를 계속해서 만들어 가야 됩니다.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그런데 상한가에 진입이 못했기 때문에 아마 고가놀이가 이제부터 진행이 될 겁니다. 이 갭을 지키게 되면서 고가놀이가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바로 치고 나갈지 내일 쪽에 바로 치고 나갈지 아니면은 뭐 3일이 됐든 5일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고가놀이를 하고 난 이후에 추가적인 어떤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요거는 계속해서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똑같은 상한가를 하더라도 다 똑같은 상한가가 아니에요. 상한가가 발생되고 난 이후에 전일 종가보다 낮게 출발하게 되면 이거는 꺾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상한가 위에서 고가놀이를 하게 되면은 이거는 이후에 치고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삼성제약에서 다시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은 자 보세요. 삼성제약 같은 경우도 보세요. 1차 상한가가 나오고 난 다음에 고가놀이 하죠. 고가놀이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상한가가 나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상한가에서는 보신 바와 같이 고가놀이를 못했어요. 상한가 아래서 놀죠. 그러니까 주가가 밀리잖아요. 주가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쌍방울 같은 경우도 이제 중요한 건 어쨌든 이 갭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갭을 지키면서 고가놀이를 계속해서 진행을 해야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랬을 때 최소 상가 나오게 된다면 30% 이상 상승이 되겠죠. 30% 플러스 알파 상승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쌍방울 정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쌍방울이 일단 어쨌든 이스타 항공을 인수하겠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 입찰 방식 때문에 조금 이 M&A가 길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막판 인수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이 M&A 모멘텀은 유지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상한가 이후에 13% 급등을 했기 때문에 갭을 지켜주게 되면서 고가놀이가 진행된지 여부를 지켜봐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쌍방울은 정리를 좀 하고요. 히든 종목. 그 첫 번째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어쨌든 이 5일선과 이격 조정을 마무리하는 그 시점을 공략을 잘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이후에 내일 바로 치고 나가려면은 오늘 거래량이 전일 음봉 거래량을 뒤집어야 될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은 아마 다시 한번 음봉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종가의 거래량을 어떤 종가의 거래량이 상당히 중요하다. 오늘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전일 음봉 거래량을 뒤집는 양봉 거래량이 나와줘야 바로 치고 나가겠지만은 그게 아니라면은 5일선과 이격 조정은 좀 더 진행이 된다. 요거는 다시 임상 3상을 미국에서 제기를 하고 있고 학술지에 최근에 게재가 됐다라는 얘기가 나왔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다 얘기하면 이 내용을 얘기하게 되면은 눈치챌 것 같아요. 그래서 히든 종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방송에서 제넥신, 두 번째 방송에서 쌍방울, 그리고 히든 종목까지 말씀드리면서 6월 10일 방송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